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은 10월 24일입니다. 기관들이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동시다발적으로 테슬라의 목표를 상향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바로 주당 순이익 부분에서 기대치에 못 미쳤잖아요. 보통 0.54를 예상했는데 0.5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주가들이 곤두박질 치거나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견고하게 버티다가 오늘 장에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오라는 기관의 BJ라는 분석가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 테슬라를 485달러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기존에도 450달러였는데 485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기존에도 분석을 잘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번 실적 발표 내용을 보니까 더욱 확신이 든 것이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더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바이 레이팅을 주면서 더욱 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448달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주오가 볼 때는 400불 초반대는 아무래도 싸니까 485달러까지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BJ의 다른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실 중인 두 종목만 빼면은 수익률과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 미주오의 애널리스트 등수를 보시면은 이 팀랭크 사이트라는 사이트에서 현재 1084명 중에 67등을 차지하는 분석가입니다. 이 사람은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 67등인데 이 사람이 투자했을 때 성공률이 무려 64%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수익률인데 투자를 해서 24% 이상의 수익률을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BJ는 엘리스트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별표도 5개네요. 그리고 다른 기관인 파이퍼 샌들러의 알렉산더 포터와 그리고 카너코트의 지아나리 카스 등 여러 기관들이 오히려 매수 기회로 판단하면서 상향 리포트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좋은 애널리스트들은 좋은 기업들을 알아봅니다. 결국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지금 오늘 실적이 전기차 판매로 매출은 좋았는데 소위 마진이 안 좋았다는 건데, 이것은 충분히 극복이 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는 전기차 판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했던 발언들은 자율주행이 지금 현재 가까이 오고 있고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타임라인들을 계속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제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은 숫자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의 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자신감 없는 뉘앙스가 나오면은 주가는 진짜 악영향이다, 큰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제시를 하면은 그때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걱정 마시고 줍줍 찬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고, 420달러 미만부터 시작을 해서 일론 머스크의 자사주 매입 평균 매입 단가인 380에서 390달러 부근 오면은 완전히 바게인 세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봐도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이 빗각을 지지선 삼아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널 상단 부근에 중간 라인을 맞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중간 라인은 조만간 돌파를 해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만간 강력하게 돌파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주가가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애널리스트들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리포트를 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적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일까 보면은, 결국 그 전기차 판매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수치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표면적인 거고,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들인데, 지금 자율주행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로보택시가 이제 확장을 10군데 이상으로 하게 된다. 연말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게 이제 연말 정도 되면은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는 건데,
11월 6일에 주주총회 때 옵티머스가 공개가 되면은 그때도 주가는 폭등을 할 것이고, 말 그대로 $500 이상은 무조건 갈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고, 이렇게 좋은 애널리스트들도 탑 클래스에 있는 애널리스트도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려버리잖아요. 오늘 장 초반엔 주가가 약간 밀렸다가 반등해서 1%대로 마감을 했다는 것은 걱정을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가가 조금 내리면은 줍줍 찬스다 라고 생각해서 수량을 늘리시면 되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 중요합니다. CNBC를 포함한 여러 미국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주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높이 평가는 안 하고 있었는데 주목도 별로 안 했었고요. 계속해서 자동차 매출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런 언론들이 테슬라의 자동차 매출보다는 자율주행이 얼만큼 성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를 갖고 오면서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한번 보시면은 자율주행이 있어서 소요메싯은 흥미로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을 사용했을 때 630만 마일을 달렸을 때마다 한 번씩 사고가 났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왜 어마어마한 거냐면은 본인들이 NHTSA 교통국에서 데이터를 비교한 내용인데, 내연기관 차들을 사용을 했을 때는 70만 마일에서 한 번씩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만 마일당 사고가 한 번씩 나는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켜고 갔을 때는 600만 마일당 한 번씩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거의 10배에 준하는 차이가 난다는 건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데이터는 매번 3분기 어닝 발표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주주분들은 익숙한데,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언론들은 이제야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 뭐합니까? 이렇게 인크레더블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사실상 로보택시의 성공에 주목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로보택시에 주목할 것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데, 왜냐하면은 시장이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에는 이제 관심이 없고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성공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성공을 보고 있다는 것은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약 20만 대의 차량으로 오스틴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사이버 캡으로 이 모든 10조 달러의 규모를 독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 때도 EPS가 좀 낮게 나와서 주가는 소폭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했는데, 주가가 예상 밖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가가 벌써 10%에서 20%, 5일에서 7일 내내 하락을 했겠지만 지금 거의 빠지지 않고 400대 중반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흘러봤자 2, 3% 흘렀다가 10% 이상 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지금 언론들도 그렇고 시장이 주목하는 건 뭐다? 바로 이 로보택시의 성공입니다.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안전 드라이버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는 것을 되냐 안 되냐, 그걸 주목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이죠. 지난 9월도 그렇고 이번 어닝콜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당당하게 올 연말까지는 텍사스 오스틴 지역부터 안전 드라이버가 제거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주가는 더 이상 크게 안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 정말 사이버 캡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CNBC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테슬라는 계속해서 더 수직 통합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리튬 리파이닝, 리튬 리파이닝이니까 리튬 정제 공장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리튬 리파이닝 공장을 자체 보유를 하고 있고 리튬 정제와 생산 그것까지 가능하다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기관들이나 이제 언론들이 테슬라 이제 자동차 판매에서 더 이상 막 매출이 났니 안 났니 이렇게 왈가불가를 못하고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자율주행으로 바뀌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보다는 AI 인공지능 회사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론들이 이런 관점을 가져주는 것은 주가에 큰 도움이 되었죠. 이래서 주가는 안 흔들리는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은 주가가 이렇게 12.3%, 뭐 10%, 20%, 뭐 이틀 사이 막 폭락하는 거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견고하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기관 투자자들 이 상향 리포트 제시하는 거 봤죠. 탑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한다는 것은 상승의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 주주총회 있죠. 여기에서 1조 달러 보상 패키지가 통과가 된다면은 또한 상승을 할 것이고, 일론 머스크가 나란히 옵티머스 3세대와 나온다면은 진짜 그때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주총회 전까지 만약에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약간 흔들린다 하면은 그냥 기회다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2029년까지 테슬라의 기업 가치 중 90%가 로보택시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가 제시한 2,600달러는 29년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 이 전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이버캡의 개발 속도에 달렸습니다. 캐시우드는 2003년부터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파괴적인 혁신 기술 기업으로 꼽고 투자를 강력하게 해왔으며 현재까지도 아크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의 1순위로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여러 매체에 나와서 미래를 주도할 핵심 기술들을 나열을 했는데, 핵심 기술로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멀티오믹 시퀀스 이렇게 5가지를 꼽았는데, 소름 돋게도 그중 4가지 사업을 테슬라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모두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때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11,509개로 발표를 했고, 더 이상 늘거나 매각 없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와 로보틱스는 옵티머스로, 에너지 저장 장치는 메가팩으로 이미 세계 1등을 향해 가고 있는 건데, 특히 캐시우드의 예측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AI와 로봇이 생산을 담당하면서 모든 것이 싸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되고 그 돈은 결국 이 모든 혁신을 주도하는 테슬라와 같은 기술주에게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캐시우드의 논리입니다. 그녀가 괜히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600달러로 책정을 하는 게 아니겠죠.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가 있는데, 올인 팟캐스트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총 147페이지의 분량이고, 캐시우드는 올인 팟캐스트에 나와서 핵심 기술로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멀티오믹 시퀀스 이렇게 5가지를 꼽았는데, 이 자료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는 4가지 내용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아크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테슬라의 기술력은 어떤지, 주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에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줄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번역까지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만 완독을 하신다면은 주가가 흔들리든 말든 상관없이 기회다라는 느낌이 팍 오실 건데, 이 보고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영상 하단에 링크를 보시면은 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은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오는데요. 구글 폼에서 여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시청자분들의 전화번호와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것이고,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더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는 빠르게 취합해서 한 분 한 분씩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장기 종목으로 두시고 다른 단기 종목이 필요하시다면은 지금 딱 기회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 무역 분쟁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분쟁을 이어가거나 화해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2배 이상씩 급등을 하는 섹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히토류 대체 소재 기업들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낸 만큼 미국 내 히토류 광산 개발 기업이나 대체 소재 기술을 보유한 소형 소재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재 기업들인데요. 이 두 가지의 소재 기업들인데 2019년 트럼프 중국 제재 철회 당시에 이 섹터는 단기간에 7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같이 정상회담을 해서 만약에 분쟁이 해결이 된다면은 이 자동차 배터리 소재, 그리고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기업들의 섹터들은 단기간에 급등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두 번째 칸까지 체크를 하셔서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관련 섹터에 정리된 내역과 종목들을 나열을 해가지고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종목으로 수익 보신 금액들은 테슬라의 수량을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는 앞으로 주가는 계속 상향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계속해서 주가를 목표치를 상향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테슬라를 물량을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시장의 파도를 활용해서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테슬라와 같은 핵심 장기 종목에 투자를 해서 수량을 늘리시는 현명한 전략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의 정말 엄청난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주가가 흔들리고 이런 거에 일일비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그냥 사고 모아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샌가 여러분의 자산이 정말 크게 불어날 때가 올 것입니다. 월가의 분석가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가볍게 건너뛰고 캐시우드가 전망한 2,600달러까지는 29년까지가 아니라 그 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캐시우드의 전망에는 옵티머스와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 드라이버가 제거되는 연말쯤에는 굉장한 퍼포먼스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